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컴 오피스 아래 한글 2010 기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하다 보면 아래 한글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머릿말, 꼬릿말이 어떤 기능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의 맨 위와 맨 아래에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의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페이지의 가장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기능은 바로 머릿말이고요. 가장 밑에 들어가는 이름은 꼬릿말입니다. 자,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내용이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머릿말과 꼬릿말 기능. 자, 꼬릿말 기능에 우리 쪽 페이지 넣기 해보셨죠? 꼬릿말 기능에는 쪽 페이지 넣기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이라던가 학교 이름이라던가 지금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써서 내려면 레포트 과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 페이지마다 넣을 수 있는 머릿말과 꼬릿말 기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쪽에 머릿말, 꼬릿말을 실행하거나 컨트롤 NH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자, 머릿말 대화 상자가 들어갑니다. 자,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머릿말, 꼬릿말 클릭해 주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N과 H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그럼 머릿말을 체크하겠습니까? 꼬릿말 하겠습니까? 양쪽에 넣겠습니까? 홀수, 짝수 다 선택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기본적인 옵션이 또 있죠. 자, 가운데 쪽 번호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에 자, 쪽 번호를 넣으면 무조건 가운데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원하는 거 체크하고 만들기 누르시면 자, 선생님은 지금 가운데 쪽번호라는 걸 체크를 했더니 자, 보시면 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쪽번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쪽번호 기능이 아니라 머릿말, 꼬릿말 기능 중에서 꼬릿말에 가운데 쪽번호라는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화면은 똑같지만 기능이 좀 틀리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하면 머릿말이나 꼬릿말은 한 줄 이상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이 너무 길면 머릿말, 꼬릿말은 이것이 무엇입니다 라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지 텍스트 길게 본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 용지에서 설정한 머릿말, 꼬릿말 영역보다 넘치도록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자, 더 이상 넘친 머릿말 내용은 본문 위에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고 자, 넘친 꼬릿말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 안에서 끝으로 벗어난 글자는 나타나지 않고요. 잘못하게 되면 본문의 내용과 같이 겹친다라는 말이죠. 머릿말과 꼬릿말 내용은 본문과 겹치지 않게 간략하게 넣으시는 거고요. 파일에 만약에 꼭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면 파일에 편집 용지를 실행하셔서 용지의 여백을 머릿말, 꼬릿말 여백을 좀 더 크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죠. 머릿말과 꼬릿말 이 영역 부분을 좀 더 영역을 넓게 하셔가지고요. 본문과 겹치지 않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머릿말, 꼬릿말은 길지 않게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편집 용지로 가서 머릿말, 꼬릿말 영역을 좀 더 넓게 잡아주셔야 본문과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릿말, 꼬릿말을 넣으셨는데요. 자, 머릿말, 꼬릿말이 꼭 들어가지 않을 부분도 생깁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문서에 커서에 위치한 쪽만 머릿말이나 꼬릿말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바로 감추기 기능이라는 건데 이 기능은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 첫 페이지, 문서의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것인지 가장 처음 페이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머릿말, 꼬릿말이나 쪽번호 같은 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책이나 보고서 같은 문서에서 주로 표지가 되는 쪽에는 머릿말, 꼬릿말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감추기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머릿말이나 꼬릿말을 감추고 싶은 쪽에 커서를 놓고 쪽에 감추기 기능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감축이 대한 상자가 나타나면 감출 내용을 항목에서 체크해 주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감추기라는 거 들어가서 감추기 기능에는 한 6개 정도의 감출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쪽번호, 머릿말, 꼬릿말, 쪽테두리, 쪽배경, 바탕쪽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거 체크를 하셔서 감춤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머릿말에 지금 오른쪽에 결과 보고서라는 머릿말이 들어가 있는데, 자, 감추기 기능을 사용하니까 감춰지죠. 결과 보고서라는 기능이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릿말 기능을 감췄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넣기 하셨고요. 머릿말, 꼬릿말 감추기 하셨는데 이제는 지우기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서 필요 없는 머릿말이나 꼬릿말을 지우는 기능으로서 자, 머릿말, 꼬릿말 영역을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탭이 나타나면 자, 머릿말, 꼬릿말 그룹에서 지우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현재 꼬릿말을 정말로 지우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때 지움 단추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머릿말, 꼬릿말 영역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기능 들어가셔가지고 지우기 아이콘 누르시면 정말 지우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떠요. 현재 머릿말을 지울까요? 맞다면, 지움 체크를 하신다면 결과 보고서라는 머릿말이 들어간 게 지워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릿말, 꼬릿말 삭제하시는 방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4개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결과 보고서라는 머릿말부터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이 먼저 들어갈 곳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쪽에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시고 자, 머릿말 넣겠습니다. 양쪽 다 넣겠습니다. 되셨죠? 만들기 누르시면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때 자, 결과 보고서라고 텍스트 입력시켜 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서식은 똑같아요. 블럭 잡아주시고 자, 편집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어떻게 하죠? 좀 진하게 버튼 눌러주시고 크기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오른쪽 정렬하셔야겠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라고 넣고 크기, 그 다음에 글꼴도 변경을 해볼까요? 자, 맑은 고딕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은 다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선생님은 일부러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파랑 색깔 한번 좀 넣어보고요. 자, 본문과 다른 머릿말 기능을 넣은 거를 색깔을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때, 자, 나가는 방법은 어떤 거죠? 그래요. 닫기,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머릿말, 꼬릿말에 있는 X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기능은 Shift와 ESC 키를 눌러도 바로 머릿말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페이지마다 결과 보고서라는 파란색 머릿말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매 페이지마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머릿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마다 쪽 페이지를 삽입하는데 자, 쪽 페이지 삽입 기능이 아니라 꼬릿말을 이용해서 밑에 페이지 번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쪽에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꼬릿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릿말 체크하시고 가운데 쪽번호 넣기 체크하시고 만들기라고 하시고요. 자, 쪽번호 모양도 다 있죠. 여러분들이 만든 모양을 원하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시는 거고 만들기 누르시면 하단에 보면 페이지 번호가 꼬릿말 기능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꼬릿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쪽 페이지까지 넣어 보셨고요. 자, 그러면 다시 꼬릿말로 넣은 쪽 페이지를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릿말 영역으로 가면 마우스 포인터 뒤에 뭔가의 네모 종이가 하나 따라오면서 꼬릿말 밑에 좀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시고 머릿말 기능으로 가니까 페이지의 위쪽에 노란색 버튼이 좀 뜨죠. 이게 바로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됐을 때 더블 클릭하면
클릭하게 되면 자, 꼬릿말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본문은 조금 그 희미한 색깔로 변경이 되고요. 꼬릿말 넣은 부분만 진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때 수정하시거나 글자를 수정, 텍스트 편집 다 가능하고요. 지우시려면 지우기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정말로 꼬릿말을 지우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더 뜨죠. 지우려고 합니다. 그럼 지운 버튼 눌러주시면 꼬릿말로 삽입된 쪽번호가 삭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릿말 삽입하고요. 꼬릿말, 쪽번호 삽입하는 거 보셨고 지우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운영계획서라는 첫 페이지에는 자, 결과 보고서라는 머릿말이 들어가면 조금 이상할 경우가 많아요. 첫 페이지니까 페이지에는 아무래도 머릿말, 꼬릿말을 감춰주는 게 좋죠. 아예 삭제시켜 버리신다면 삭제시켜 버리면 매 페이지마다 들어간 머릿말 자체가 없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삭제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장만, 제목장에만 머릿말 기능을 좀 감춥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워버리면 아예 머릿말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문 페이지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자, 머릿말 지금 첫째 장만 없애기 위한 거는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감춰준다, 첫째 장만 감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감추기 기능이라는 거. 자, 현재 가려질, 머릿말이 감춰질 곳에다가 커서 꼭 갖다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장만 감추겠습니다. 그러면 커서는 첫 번째 장에만 있어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쪽에 자, 감추기 기능 눌러주시고요. 감출 내용이 6개 정도 나오죠. 여기에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머릿말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쪽번호가 만약에 있다면 쪽번호 기능도 체크를 해 주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삭제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쪽번호는 없고요. 그러니까 머릿말만 체크해 주시고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첫 페이지만 커서가 있는 그 페이지만 머릿말이 감춰지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에는 머릿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출 페이지에 가서 자, 머릿말, 꼬릿말 기능을 감춰주시면 되는 거죠. 감추기 기능에는 6가지 기능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서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말, 꼬릿말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우선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볼까요? 자,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의 특정한 위치에 현재 문서나 다른 문서, 웹페이지, 전자 우편 주소 등을 연결하여 쉽게 참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자, 하이퍼링크 표시는 본문에 삽입한 하이퍼링크는 파란색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표시되어 지고요. 자, 이 표시는 편집 화면뿐 아니라 인쇄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밑줄 같은 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소리죠. 자, 도구의 환경 설정 기타에 가서 본문에 삽입할 하이퍼링크의 글꼴, 음영, 색, 밑줄, 열어본 링크색, 열어보지 않은 링크색 모두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이퍼링크는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에 연결된 위치로 이동하려면 하이퍼링크 표시 위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한번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동하게 됩니다. 입력 탭의 참조 그룹에서 하이퍼링크 이전 다음 아이콘을 이용하면 하이퍼링크를 실행한 후에 이동하기 직전의 위치로 커서를 쉽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엔터를 누르거나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이퍼링크 만들기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문서의 홈페이지를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죠. 입력한 후에 블록으로 설정한 후 입력에 하이퍼링크를 실행하거나 입력 탭에 참조 그룹에서 하이퍼링크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하이퍼링크가 되죠.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연결 종류는 웹 주소를 선택하고요. 연결 대상을 연결하려는 주소를 입력하고 넣기 단추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하이퍼링크가 입력되게 됩니다.
자, 블로그로 설정한 주소에 하이퍼링크가 입력된 게 보이실 거고요. 자, 하이퍼링크를 만약에 다른 주소로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곳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오른쪽 단추, 바로가기 단추죠.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하이퍼링크 고치기를 선택해요. 자, 연결을 아예 안 하고 싶다면 하이퍼링크를 수정하거나 연결 안함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하실 때는 하이퍼링크에 연결된 속성을 지우려면 자, 하이퍼링크 표시 안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빠른 메뉴에서 지우기를 선택하면 아예 하이퍼링크가 지워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퍼링크 예제를 불러다 놓으시고요.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htt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먼저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지정하시려면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이 블럭에서 지금 하이퍼링크를 가시려면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하이퍼링크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오른쪽 마우스 바로 가기 버튼 누르셔서 하이퍼링크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표시할 문자열에는 쭉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한컴 지금 홈페이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웹 주소니까 웹 주소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주소를 한번 복사해다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http 쭉 쓰시고요. 웹 주소를 넣으셔야겠죠. 자, 이러고요. 넣기 버튼 활용하시면 자, 파란색으로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변경된 게 바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다라는 소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내면 손가락 모양이 되시죠. 자, 이때 클릭 한번 해주시거나 엔터를 쳐주시면 연결된 홈페이지와 바로 열리게 되도록 지금 웹페이지 주소가 연결이 돼 있으신 거죠. 한글과 컴퓨터 지금 화면으로 주소로 간 게 화면이 인터넷이 뜨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자, 이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거 보셨고요.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 고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서에서 고치시려면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하이퍼링크 고치기 들어가서 자, 웹 주소가 아니라 한글 문서 다른 문서로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책갈피를 하시려면 문서의 맨 처음 체크해 주시고 자, 고치기 하시면 변경이 되시는 거고요. 자, 각각의 개요나 표나 그림이나 수식으로 만약에 현재 문서에 있다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커서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이퍼링크를 지정하시면 책갈피와 같은 기능으로 그쪽으로 연결돼서 문서나 그리고 전자우편, 웹주소, 다른 문서까지 자, 연결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퍼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삭제시켜 볼까요? 파란색 글꼴을 잡고,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소 같은 걸 입력시키게 되면 자꾸 파란색 글꼴로 돼서 지금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워지는 거고요. 지운 버튼 나오는 것보다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우기 체크하셔가지고요. 아예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차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이퍼링크가 있는 곳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지정하셔도 되고 아까와 다르게 연결 안함이라는 걸 체크하셔서 아예 지정을 연결하지 않는다, 연결고리를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있는 하이퍼링크가 설정돼 있는 거 밑줄도 있고요. 파란색 글꼴이 변경돼 있을 때 연결이 바로 된다. 근데 이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싶지 않으실 때 하는 기능. 자, 어떻게 가죠? 현재 있는 곳에서 커서가 있는 지점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하이퍼링크 지우기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지워지는 게 보이고 파란색 글꼴과 밑줄이 없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아까와 같이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시면 자, 파란색 글꼴로 바뀌죠. 선생님, 저는 한번 하이퍼링크를 읽고 나오면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은데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걸 한번 확인하고 온다면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자, 도구로 가셔가지고요. 환경 설정 클릭하시고요. 자,
기타로 가셔서 하이퍼링크 글자 모양을 한번 보고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색 글자 모양과 글자와 글자 모양을 변경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도 쭉 한 번씩 보시고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열어본 링크와 열어보지 않은 링크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시고요. 만약에 열어본 링크와 열어보지 않은 거를 구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본문과 같은 색깔 검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확인이 된 건 좀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열어본 링크 색깔과 열어보지 않은 링크 색깔을 다르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어보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이었죠. 한번 열어보고 난 후에는 색깔이 변경된 게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열어본 거와 열어본 거를 그냥 체크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검정색 글꼴로 둘 다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갔다가 오면 검정색이 되는 게 보이시죠? 열어본 것과 열어보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는 거와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는 거 고치는 방법 하셨고요. 여러분 색깔과 변경하지 않은 색깔까지 한번 수정하는 것 공부해 보셨습니다. 차트란 건 자료의 변화를 그래프 형식으로서 제공하여 한눈에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차트입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는 다양한 차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각각 어떠한 데이터에는 어떠한 차트를 넣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차트는 세로 막대형과 가로 막대형입니다. 계열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세로 막대형, 세로로 되어 있는 막대형과 가로 막대형이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두 번째, 계열의 값에 변화되는 추이를 살필 때는 바로 꺾은 선형이나 원형 등을 사용하는 거죠. 계열의 값이 변화되는 곡선이나 그 다음에 각각이 갖고 있는 퍼센트율이 얼마인지 보실 때 그럴 때는 꺾은 선형이나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 전체 데이터에서 각 값의 분포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분산형이나 방사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 분산형은 값의 분포,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산형이고요. 방사형은 모양을 조금 다르죠. 방사형, 값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차트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란 건 전체에 들어가는 차트가 하나의 삽입이 되면 전체를 지정하는 건 바로 일반이라고 합니다. 차트의 배경이나 배경선 등을 배경의 일반 모양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탭이고요. 두 번째, 차트 영역이라는 부분은 차트의 모양이나 계열이나 위치, 배경 등 차트 영역 모양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차트 영역이고요. 차트 영역이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차트고요. 전체를 바로 일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체를 바로 일반이라고 하고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은 차트 영역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이라는 건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도형이나 선으로 표시하는 걸 바로 하나의 계열이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니까 막대가 그려지는 게 바로 계열이고요. 그 열을, 노란색 열이라는 건 그 열을 나타내지는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구성 요소 네 번째, 축이라는 건 차트의 수직과 수평 방향의 단위, 항목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축이라는 거죠. 이 부분 Y축이죠. Y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바로 X축이라고 하죠. 가로와 세로의 축을 나타내는 부분, 축 부분이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범례라는 건 차트의 데이터 계열이나 항목에 할당되어 있는 무늬 또는 색이 어디를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범례라고 합니다.
각각의 색깔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 범례라는 부분. 자, 차트의 구성은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차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개체 차트를 실행하거나 편집 탭에 입력 그룹에 가서 차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차트 세로 막대형이 편집창에 삽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집의 차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개체 입력 탭에 개체의 차트를 선택해도 되는 거 똑같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기본적인 세로 막대형의 하나의 차트가 입력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차트의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자, 문서에 삽입된 차트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 조절점을 이용하여 자, 하나의 조절점이 이 부분이죠. 조절점, 8개의 조절점, 개체가 삽입되면 조절점이 생긴다. 8개의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화살표 방향으로 변경이 됐을 때 바깥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여 차트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차트의 데이터 편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의 데이터에 행과 열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셀에 원하는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차트가 다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차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차트 탭의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편집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데이터 편집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자, 데이터 편집 아이콘 대화 상자가 뜨면 자, 여러분들이 수정할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차트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아무것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삽입시켜 볼까요? 편집에 차트라는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 입력 탭으로 가셔서 차트 누르셔도 되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세로 막대형 차트가 삽입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러면 너무 작아요 라고 하시면 차트 개체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함과 동시에 차트 탭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고요. 8개의 조절점이 나타나지죠. 자, 그때 크기 조절하는 것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입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 가능하실 거예요. 그때 안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작아지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 커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차트를 삽입하고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 조절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 편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탭으로 들어가시면은요, 데이터에 데이터 편집이 보이시죠? 자, 데이터 편집을 누르기 전에 행과 열을 아이콘 한번 볼까요? 행과 열이 지금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행 기준과 열 기준은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도 한 번씩 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 누르시면 자, 편집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뜨고 내가 편집할 곳에 지금 각각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에다가 행 1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자, 텍스트를 한번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시킬 데이터에 가셔가지고요. 더블 클릭 따닥 하시게 되면 자, 블럭이 잡히면서 커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각각 그 지점으로 가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데이터 수정하시면 되겠죠. 수정하시고, 자, 원하시는 글자로 수정을 하시고요. 자, 숫자도 다 가능하시죠? 자, 숫자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92가 아니라 50이라고 수정을 하시면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적용 버튼 눌러서 수정이 되는 거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맞다라고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행 1, 행 2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월화수목금이라는 선생님이 변경한 텍스트가 변경된 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편집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각각 변경할 데이터에 가서 더블 클릭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정할 데이터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되셨죠.
자, 행과 열 수정 삭제 다 가능하네요. 자, 14번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예 없앨 거예요. 라고 하시면 열, 삭제, 지우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추가하시려면 추가 아이콘 누르시고 지우시려면 지우기 버튼 누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차트 삽입하고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기능으로 오셔가지고요. 차트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차트 탭에서 차트의 그룹에서 막대형이나 아이콘,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내가 변경할 지금 모양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에 맞게 방금 전에 하셨죠. 데이터에 맞게 각각 차트는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가로 막대형 차트에 변경하고 싶으면 가로 막대형 차트 이미지 꾸러미가 펼쳐지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차트에 대해서 물론 글상자를 이용해서 제목도 넣으실 수가 있지만 차트 자체 내에 제목 표시하는 아이콘이 있으세요. 훨씬 아이콘 사용하면 편하겠죠? 자,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탭의 속성 그룹에 가면 제목이라는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에 어느 쪽, 자, 제목을 어디에다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제목이 삽입되면 차트 탭으로 속성 그룹에 가서 제목의 목록 단추를 보시고 제목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목까지 선택 가능하고 차트의 속성에서 지정한다라는 것도 보아주시고 제목의 텍스트 글자 넣어주시고요. 각각 서식을 지정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에 앞서 지정한 차트의 제목과 모양이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한글 프로그램에 가서 다시 한번 지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글 프로그램 오셔가지고요. 자, 차트 모양을 한번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양은 현재 세로 막대형인데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차트 탭에 가시면 자, 바깥에 본문을 클릭하게 되면 차트 탭이 없어져요. 하지만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차트 탭이 형성이 되면서 각각의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있는 세로 막대형을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가로 막대형의 목록 단추를 열어주시고요. 각각의 모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세로 막대형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각각 모양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각각의 차트 모양까지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제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제목을 넣으시려면 차트 탭에서 자, 보시면 속성으로 가셔가지고요. 제목이라는 거 클릭해 주시고 목록 단추 열어주시고요. 차트 제목을 어디에다 넣겠습니까? 라는 4가지 위치가 있죠. 위치 지정 하나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은 위쪽에다가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표시하면 차트 제목이라고 해서 글상자가 하나 입력된 게 보이시죠? 이때 수정을 가능하신데요. 물론 더블 클릭해서 가능하지만 자, 차트 속성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목으로 들어가셔서 제목 모양이라는 속성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글자라는 거 가셔가지고 제목을 넣으시고요. 제목, 자, 어떤 거? 한글, 수업, 참여도라고 제목 내용 넣어주시고 자, 글꼴 설정까지 여기서 가능하네요. 글꼴 설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글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 선택해 주시고요. 속성까지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 크기는 한 15포인트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제목이니까 좀 큰 게 좋겠죠. 자, 크기 키워주시고요. 속성 한번 지정해 주시고 적용 버튼 누르셔서 자,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적용되는 게 좀 괜찮다. 색깔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글자 색깔, 선생님 파랑색 적용. 아, 이 정도 괜찮네요. 라고 하시면 설정 버튼 누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시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괜찮죠? 라고 생각하면 설정하시고요. 자, 제목까지 추가적으로 자, 하나의 글상자를 이용하면 바깥에 하나의 객체로 따로 분리되는 것이고
차트 안에 제목을 삽입하면 차트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 안에 있는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상용구란 자주 쓰이는 문자열을 따로 등록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등록한 준말을 입력하면 본말 전체가 입력되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자주 쓰는 낱말이나 길이가 긴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상용구를 등록할 때는 단순한 글자뿐만이 아니라 표나 그림, 한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등록시켜 놓고 자, 간단하게 준말을 입력하면 본말 전체가 입력되도록 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상용구의 종류에는 글자 상용구와 본문 상용구가 있는데요. 자, 글자 상용구에는 말 그대로 글자만을 등록할 수 있는 상용구입니다. 자, 본문 상용구란 글자, 표, 그림 등에서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식들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는 상용구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글자라고 해서 글자만 등록할 경우에는 글자 상용구를 쓰시고요. 글자나 표, 그림까지 넣고 싶다면 본문 상용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 상용구 등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상용구를 넣기 위해서 입력 상용구, 상용구 등록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글자 상용구 탭에서 추가하기를 누르고 대화 상자가 뜨면 준말에 줄임말이죠. 한이라고 입력하고 본말에는 한글 오피스 2010이라고 입력한 후에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입력 탭에 상용구의 상용구 내용으로 가서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뜨면 자, 우선은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말이든 본말이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시킵니다 라는 뜻으로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 더 그 대화 상자가 뜨죠. 상용구 추가하기라는 대화 상자. 자, 준말은 여러분들이 넣고 줄임말 넣으시고요. 한이라고 넣고 본말에는 한글 오피스 2010이라고 만드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넣기 하시면 그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다음 줄에 상용구를 입력시키고 싶다면 준말로 넣었던 한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Alt I라는 단축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이 한이라는 줄임말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I를 누르면 본말인 한글 오피스 2010이라는 텍스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등록된 상용구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는 입력된 상용구를 편집하려고 한다면 입력 상용구 내용으로 똑같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용구를 체크를 한 후에 편집하기 아이콘을 선택한 후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편집하는 방법도 들어가는 건 똑같죠. 입력에 상용구에 상용구 내용이라는 거 들어가셔서 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체크를 선택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편집하기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자, 다시 한번 대화 상자가 불러드리면 다르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준말에는 한글이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본말에는 한글 오피스 2010 앞뒤에다가 한번 문자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시고요. 넣기 하시면 변경된 게 텍스트가 변경된 게 바로 상용구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상용구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선생님 아무런 텍스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상용구라는 거 보이시죠? 상용구 내용이라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럼 대화 상자가 하나 뜨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등록된 글자 상용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시키셔야 되니까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준말에는 한이라는 글자와 한이라고 치게 되고 Alt I를 누르게 되면 한글 오피스 2010이라는 본말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상용구라는 겁니다. 설정 버튼 꼭 누르셔야지 입력된 게 보이시고요. 넣기라고 하면 현재 있는 커서에다가 지금 본말이 입력된다라는 거죠. 입력되시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은 쭉 문서를 입력하시다가 한이라고 치면 한글 오피스 2012 나오게 상용구를 입력하고 싶어요라고 하실 때는 자, 준말로 입력했던 한이라는 글자는 넣어주시고요. Alt와 I를 같이 누르게 되면 지금 한글 오피스 2012 직접 입력시키지 않아도 상용구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상용구 내용 똑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입력시켜 놓은 거를 수정하시려면 입력한 거 체크하시고요. 아래 아이콘 중에서 지금 연필 아이콘, 상용구 편집하기라는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준말을 변경해볼까요? 한글이라고 변경을 하시고요. 본말에는 자, 앞뒤에다가 한번 문자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표를 넣으시는 단축키 컨트롤과 F10번이죠. 자, 별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기 하시고요. 앞뒤에다가 넣으실 거니까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죠. 컨트롤 F10번 문자표 단축키이죠. 넣기 하셔가지고요. 별 표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설정 버튼 누르시고 넣기 하시면 바로 커서가 있는 지점에 상용구가 입력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다가 한 번 더, 자, 변경된 한글이라는 준말을 넣으면 이렇게 별 표시가 넣은 지금 본말이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준말을, 한글이라는 준말을 먼저 텍스트 입력시켜 주시고요. Alt와 단축키 I를 누르게 되면 자, 앞뒤에 한글 오피스 2010이라는 별표까지 들어간 상용구가 입력시켜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상용구는 굉장히 긴 텍스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림, 표 이런 것들을 입력시켜 놓고 자, 준말, 줄임말을 입력하면 바로 본문이 뜨게 만드는 상용구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용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차례는 책 맨 앞장에서 볼 수 있는 목차와 같은 기능으로서 표에 제목이나 표, 그림, 수식 등을 들어 있는 곳을 한 줄로 모아서 각 줄마다 본문 내용의 어느 쪽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단행본이나 논문 작성 등에 꼭 필요한 기능이고요. 자, 여러분들 문서 책을 딱 먼저 열면 가장 첫 번째 장에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라는 쭉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차례라고 하는 건데요. 그 차례 만들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제목 쓰고 페이지 번호 적고 제목 쓰고 페이지 번호 적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서 제목이라든가 표라든가 그림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그 기준을 이용해서 각 페이지마다 줄을 한꺼번에 모아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차례 만들기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수동으로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넣으시는 것에 따라서 한꺼번에 모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례라는 건 가장 책의 첫 번째 장에 있는 목차와 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 만들기 대화 상자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란 뜻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개요 문단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각 줄마다 본문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쪽번호로 알려주는 게 바로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고요. 두 번째, 스타일로 모으기라는 건 이 부분이죠. 자, 특정한 스타일로 적용된 문단을 선택을 하면 스타일로 모아 본문 중에 어디에 있는지 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례 코드로 모으기라는 걸 선택을 하신다면 자, 본문에 지금 제목 차례를 적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바로 지금 코드가 모아지면서 차례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준에 의하여 차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번째, 표 차례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본문에 삽입된 모든 표에 대해서 삽입된 순서대로 모아져서 옆에 페이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개요 문단으로 모으고 싶은지, 스타일로 모으고 싶은지, 차례로 모으고 싶은지, 표로 모으고 싶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탭 모양에서 자, 오른쪽 끌기 탭으로 채울 모양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는 개요 문단이 보이실 거고요. 점점점점 점선으로써 페이지가 표시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삽입된 그림으로써 모으실 수도 있고 수식으로써 모으실 수도 있고요. 자, 만들 위치가 현재 문서의 커서의 위치에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어서 만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개요 문단과 차례 표시를 이용해서 차례 만들기라는 걸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례 만들기라는 건 도구 탭에 차례와 색인 그룹에서 차례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차례 만들기를 선택하신 후에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만들 차례를 항목을 먼저 제목 차례의 개요 문단 모으기로 선택하시고요. 수식 차례의 항목은 풀어주셔야 되죠. 자,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으로 모을 것이냐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선생님은 예제에는 자,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라는 거를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차례는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탭 모양 항목에서 오른쪽 탭을 선택하여 채울 모양을 체크해 주신 후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도구에 차례 만들기로 가서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뜨면 기준 하나 정하셔야겠죠. 개요 만들기라는 개요 문단으로서 모으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수식 차례는 풀어주시고요. 수식 차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탭 모양까지 확인해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은 그냥 새로운 문서에다가 라고 한 걸 그냥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가 적용이 되면서 빈 문서에다가 지금 목차처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결과가 나오는 게 표시되실 겁니다.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했었죠? 개요 번호라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개요 번호가 들어간 것에 따라서 왼쪽에는 차례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해당 페이지가 점선으로 탭이라는 점선을 이용해서 페이지가 설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차례 만들기라는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만들기가 뭐라고 했죠? 각각 문서의 책이나 논문 같은 거에 가장 첫 번째 제목 다음 장에 나타나는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서가 쭉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목차를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도구로 가셔가지고요. 차례와 색인에서 차례 만들기라는 걸 눌러주셔서 자, 제목 차례의 개요 문단으로 모으겠습니다. 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요 문단, 스타일, 차례 코드, 표, 그림, 수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만들어 놓은 후에 기준을 정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 문서에서는 개요 문단으로 모으고 수식 차례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차례가 있으면 표 차례로 만들고요. 그림 차례가 있다면 그림 차례까지 만들라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탭 모양이 오른쪽 탭으로 해서 왼쪽에는 목차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에는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되는데 그거를 두 개를 연결해주는 탭 모양을 오른쪽 탭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점선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만들 위치는 새로운 탭에다 하고 만약에 현재 문서의 커서 위치라는 건 현재 문서의 커서가 있는 그 위치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선생님은 그냥 기본 옵션으로 새 탭에다가 한번 갖다가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체크해 주신 후에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문서, 빈 문서 1번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서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목 차례라고 해서 제목을 이용해서 쭉 나오는 거고요. 표가 있다면 표 차례까지 해서 표에 대한 차례가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차의 기능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게 바로 차례 만들기였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이 적어서 페이지 표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차를 자동으로 기준을 이용해서 제목, 그다음에 표 아니면 그림까지 이용을 해서 자, 하나에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표 차례가 지금 없으니까 표 차례는 없고요. 그림 차례가 있다라는 거 확인되어지실 겁니다.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주는 기능, 차례 만들기를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먼저 기본 인쇄하기는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들 미리 보기 하시겠죠. 그 다음에 프린터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를 실행하게 되는데 문서 전체나 일부를 여러 쪽에 인쇄할 수도 있고요. 인쇄물의 용도에 따라서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조건을 지정하실 수도 있으며 인쇄할 문서에만 워터마크가 나타나도록 워터마크 기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쇄 대여 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각각의 프린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프린터의 추가나 선택할 수 있고, 자, PDF 저장, 그림으로 저장하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프린터의 모델에 따라서 프린터의 속성, 대화 상자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자, 용지의 품질이나 대상, 정보 등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설정 아이콘입니다. 자, 세 번째, 인쇄 범위에 대해서 체크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인쇄할 문서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쇄 범위라는 부분입니다. 자, 인쇄 방식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편집된 문서의 규격을 바꾸지 않고서 인쇄할 때만 결과물의 배치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 곳이죠. 자, 여러 쪽을 한 장의 내용에 모아서 찍거나 큰 용지에 맞추어 편집 용지를 작은 용지에 여러 장 나누어 인쇄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인쇄 방식이라는 부분인데요. 좀 보아주시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와 인쇄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대화 상자에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인쇄할 문서에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한 후에 여러 쪽 보기를 선택하시면 인쇄할 문서가 어떤 것인지 화면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좀 인쇄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보기 아이콘 누르시면 미리 보기 대화 상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 쪽 보기를 하면 인쇄돼서 나오는 그대로를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하기 버튼인데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를 시작하려면 인쇄라는 그룹에서 인쇄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시죠. 여기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인쇄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 거고요. 인쇄할 범위와 인쇄 방식을 선택한 후에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서의 본문에서 인쇄하기도 가능하신데요. 자, 바로 본문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서의 본문에서 인쇄를 시작하려면 인쇄 그룹에서 인쇄라는 거 눌러주시거나 탭을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인쇄 탭 눌러주시고요. 미리 보기 창으로 인쇄될 모양을 먼저 확인하고 실행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쇄에는 두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인쇄 확장 기능과 워터마크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인쇄 확장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확장 기능이란 인쇄의 범위, 인쇄의 매수, 인쇄의 방식 등을 설정한 다음에 인쇄를 실행하거나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확장 부분에서는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문서를 이미 크기로 확대 축소할 때 가로 세로 비율을 10에서 500%까지 지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쇄할 때만 확대 축소가 가능한 거지 원본에서는 확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쇄용 머릿말, 꼬릿말이 있는데요. 인쇄할 때만이죠. 출력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 같은 것을 넣어서 인쇄를 설정하는 부분. 자, 인쇄할 때만이에요. 원본에서 자, 여러분들이 쪽에 머릿말, 꼬릿말 공부하셨죠? 그거는 원본 자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인쇄용 머릿말, 꼬릿말 이 부분은 인쇄라는 게 붙어 있죠. 인쇄할 때만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선택 인쇄는 문서에 있는 다양한 개체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만 인쇄할 거나 아니면 그리기 개체 여러 가지 등을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장 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인쇄에 들어가서 확장 탭을 선택한 후에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하면 미리 보기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이 지정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꼬릿말이죠. 꼬릿말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거는 인쇄될 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워터마크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할 때만 문서에 적용되어 나타나도록 그림 및 글자 워터마크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과 글자 워터마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은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그림 워터마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글자는 글자를 입력해서 임의적으로 글자 워터마크를 문서에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안 문서라면 보안 문서라고 한 페이지에 보안 문서라고 해서 흐릿한 글자가 같이 본문 내용과 함께 들어가는 걸 바로 워터마크 기능이다 합니다. 자, 워터마크 활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인쇄에서 인쇄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워터마크 탭에서 글자 워터마크를 선택하시고요. 내용을 좀 입력시켜준 후에 글자 색과 투명도를 지정한 후에 미리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문서의 가운데 지정이 된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인쇄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인쇄하기 전에 어떤 걸 하죠? 미리 보기를 하시죠. 서식 도구 모음줄에 보면 미리 보기 대화 상자 있죠?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미리 보기를 하나 실행하게 되고, 자, 각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를 여러 쪽 보기를 눌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쪽수를 보시면 되는 거죠. 세 쪽이네요.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인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프린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서가 어떤 쪽만 범위를 지정하셔서 인쇄할 겁니까? 라는 거 지정해 주시고, 인쇄 방식은 한 페이지에 여러 쪽까지 모아서 찍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되셨으면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미리 보기 상자에서 확인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본문에서는 자,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인쇄 버튼 누르시거나 아이콘 누르시면 되시는 거죠. 똑같은 대화 상자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미리 보기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미리 보기 대화 상자가 활성화되실 겁니다. 그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확장 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쇄 버튼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탭인 확장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탭이라는 건 가로, 세로 비율이 확장시켜주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자, 머릿말, 꼬릿말은 인쇄할 때만 나타나는 머릿말, 꼬릿말이죠. 체크 한번 해볼까요? 꼬릿말에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편집에 들어가서 각각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기능처럼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하니까 하단에 보시면 한쪽 보기 볼까요? 자,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인쇄할 때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머릿말, 꼬릿말 기능입니다. 현재는 꼬릿말을 선생님이 넣었기 때문에 꼬릿말만 지금 나와지는 거고요.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글자까지 수정을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자, 확장 탭에서 보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 탭에서 머릿말, 꼬릿말도 넣을 수 있고 확장이니까 10에서 500%까지 축소와 확대가 가능하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장 탭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인쇄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인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확장 탭이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워터마크라는 거 한번 볼까요? 워터마크라는 건 그림 워터마크와 글자 워터마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저장을 해주신 후에 들어가는 게 그림 워터마크고요. 자, 글자 워터마크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글자를 먼저 어떻게 넣을 것인지 텍스트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운영계획서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글꼴과 여러분들 크기 같은 건 좀 잡아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보다는 좀 더 흐릿한 회색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본문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흐릿한 회색이 나으시고요. 워터마크 체크해 주시고 투명도 50%까지 보시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흐릿하게 지금 색깔이 들어간 게 확인되시는 거. 자, 보시면 잘 화면상이라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색깔을 좀 진하게 선생님 다시 한번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선생님 좀 더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이시죠? 운영계획서라고 해서 약간 삐딱하게 워터마크가 지정된 게 보이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인쇄될 때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쇄될 때 프린터돼서 나오는 워터마크 기능이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쇄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